안녕하십니까, 이필두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고가의 장비들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카메라 전문가 최구조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에게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구조입니다. 카메라 업계에 한 40년간 종사한 최구조입니다. 네, 정말 40년이면 오랫동안 카메라를 다루셨는데요. 전문가용에서부터 초보자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를 접하셨을 텐데요. 예, 사실 카메라 종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컴팩트, 또 미러리스, DSLR 등등, 거기다 또 렌즈군도 정말로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 사진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할지에서부터 막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첫 번째, 예산이겠죠. 네, 자기 예산에 맞춰서 어떤 카메라를 살지. 두 번째가 목적,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내가 여행을 다닐 때 뭐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닐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문적으로 앞으로 사진 예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적으로 쓸 거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디자인이에요. 자기의 어울리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디자인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예산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풀 포맷이라고 하는 카메라와 그다음에 뭐 사이즈가 좀 작은 APS 사이즈, 그다음에 뭐 APS-C 사이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즈는 그거에 따라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 중에 디자인을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디자인을 하라는 이유는 늘 사진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늘 갖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접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보통들 예전에는 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동료들이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A형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통 쏠려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자기 눈에 맞는 디자인,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 그거는 안에 카메라 내부 셔터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저희 학생들도 사실은 처음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할 때 고민하는 여러 학생들을 보는데요. 그 말씀 중에 그 디자인,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구하는 거는 중요하다 말씀이 저는 와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평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신품을 산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중고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중고로 렌즈나 바디를 구입할 때는 특별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 외부를 봐야 되겠죠. 카메라 외부를 보게 돼서 어디에 데미지를 입었다든가, 약간의 스크래치는 중고를 살 때 스크래치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기스가 조금 있다든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그 원 모양이 찌그러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렌즈예요. 렌즈는 한번 이렇게 들어서 빼가지고, 바디와 빼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보통 일반적인 것은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고를 사더라도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요즘 렌즈들은 안에 IS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흔들면 흔들려집니다. 안에 덜럭덜럭 소리가 나는데요. 그거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고를 사실 때에는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게 약간은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죠. 1대1로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매장에서 사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카메라를 사려고 보면 또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호필름이나 또는 배터리, 삼각대 그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데 후드나 필터 같은 것들도 꼭 필요한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드나 필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렌즈에 사실 때 보면은 필터, 후드, 액세서리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필름 카메라보다도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보시면은 후드가 있어요. 이 후드는 자기 렌즈에 들어오는 화각, 그러니까 보통 표준 렌즈 같으면은 47도를 찍힙니다. 47도. 47도 넘는 빛에서 들어오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찍히는 범위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거를 보통 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들어오는 빛.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멀리를 봤을 때 보통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가리고 봅니다. 우회를. 그거는 뭐냐면 사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필요한 광만 필요로 한데 다른 데서 들어온 빛을 차단함으로써 멀리 있는 게 선명히 보이듯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화각에 맞게끔 그 후드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매장에서 살 때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필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보통 UV 필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UV 필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수에 맞게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여자분들 UV 차단용 화장품이 있죠. 그것도 호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화장품도 그러한 게 호수가 있듯이 UV도 사실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장에서 사실 때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더 주시더라도 고급, 그다음에 검증된 그러한 UV를 사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후드와 필터는 그 카메라 구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금방 못 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카메라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쉽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촬영 갔다 오면은 카메라를 백에서 빼셔가지고 에어브러시나 이런 걸로 먼지를 털어내고 그다음에 보통 안경방 가시면은 주는 극세사가 있어요. 그걸로 외부를 조금씩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사람 손에는 땀 성분이 있어가지고 염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항상 닦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손잡이 부분이 이 고무 재질로 라바 재질 부분이 많은데 이게 염분이 계속 닿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요. 이건 보통들 저희 사무실에 수리하러 왔을 때 보면은 되게 늘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세요. 보통 갔다 오셨을 때 극세사 같은 걸로 계속 닦아 주시고 그다음에 보관하실 때 책장 속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장 속에 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죠.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뭔가 공기가 통하는 곳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 카메라 뭐 바디 부분에서는 그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렌즈 부분은 어떤가요? 그 렌즈라는 것은 사실 깨지기도 쉽고 흠집도 생기기 쉬워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렌즈를 보통 DSLR에서는 이 렌즈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관하실 때 바디와 렌즈를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렌즈를 그 외부 촬영을 갔다 오셨거나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안은 닦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만약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을 때 먼지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먼지는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조금 이게 많다 그렇게 되면은 빛이 들어오다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통 쓰실 때는 앞뒤로 그냥 살짝만 그 극세사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공기 잘 통하는 데다가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렌즈를 이렇게 오래 방치하다 보면 렌즈 속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캐나다 곰팡이라 그러죠. 그 곰팡이가 생기면 렌즈를 못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못 쓰진 않고요. 네. 곰팡이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곰팡이는 일명 캐나다 곰팡이라고 그러는데요. 곰팡이의 그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영양분, 습도, 온도입니다. 그 중에서 렌즈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들 많이 쓰는데요. 근데 렌즈의 코팅 부분이 가장 그 소나무에서 추출해낸 송진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캐나다산입니다. 렌즈와 렌즈를 접합할 때 쓰는 게 캐나다 발삼이라고 하고요. 곰팡이가 안 쓸게 하려면은 그 3대 조건 중에 하나만 조건이 안 맞아도 이 곰팡이는 자라질 않아요. 대기 중에 곰팡이들은 다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습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영하서부터 뭐 한 30몇 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온도 조절한다는 건 좀 힘들고요. 15도씨 이하에서는 이 곰팡이는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습도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의 특성상 습도가 60% 이하에서는 자라질 않기 때문에 뭐 제습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60% 이하로 떨어지기는 그렇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뭐 냉장고형 그런 게 요즘에 나오는데 거의 다 대다수가 습도 조절용 냉장고 보관함입니다. 네, 그 제습을 할 수 있는 보관 장소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면 또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실리카 겔인가요? 그런 방습제. 것도 그런 것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혹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보통 뭐 우리가 일회용 김을 사다 잡수시다 보면 거기에 안에 조그만 실리카겔 그 방습제가 들어있죠. 그거를 모으셨다가 뭐 같이 상자 속에 놓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을 경우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신문지입니다. 신문지에서 싸서 두시면은 왜 좋냐면은 신문지가 펄프 아닙니까? 그 펄프에 거기에 잉크가 발라져 있어요. 그 잉크가 뭐냐면은 석유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휘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를 같이 쌓아두면은 계속 습도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오랜 신문을 보게 되면은 이 습도가 없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돈이 뭐 그
제습함을 구하기 힘드시다면은, 그다음에 그런 실리카겔 그 방습제를 구하기 힘드시다면은 가까이에 주위에 많은 신문지를 신문지를 싸 두시면은 습도 방지에 아주 좋습니다. 배터리는 어떤가요? 그 촬영을 하고 나서 보관할 때는 배터리를 빼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상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냥 끼워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만약 스위치를 켜놨다고 해도 위에 디스플레이가 나와도 이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드랍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에서는 뭐 물론 배터리가 다 떨어졌으면 재충전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러지 않을 경우는 뭐 빼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에 디지털 카메라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달리 안에 메모리를 할 수 있는 백업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에 시간, 그다음에 내가 총 사용한 컷투수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경우는 그것을 잊어먹게 돼요.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늘 배터리를 끼워놓는 게 좋고요. 아날로그에서는 일반 이 디지털 카메라처럼 리튬 이온 전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무엇을 썼냐면은 망간 전지나 알카. 사이즈는 보통 일반 가정에서 쓰는 AA 사이즈, 그보다 조금 가느다란 AAA, 3A라고 그러죠. 그런 사이즈를 씁니다. 그런 거는 새 거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조금 쓰고 나서 놔두게 되면은 안에서 자동 방전도 되지만은 계속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놔두게 되면은 그 안에 액기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카메라 그게 이제 뭐 강산성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접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삭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였을 때는 보통 촬영 갔다 오시거나 쓴 건전지는 빼놓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끼워놓고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배터리 캡이 안 열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에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배터리를 굳이 빼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중에 그 알카 전지, 그러니까 AA 같은 경우는 누액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빼놓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아니라 이 플래시 안에 이제 AA 전지를 많이 넣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빼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뭐 워크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도 보통 AA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안 쓰실 때는 빼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다음 늘 사용하는 뭐 도어락이나 이런 거 집에서 쓰는 거는 건전지가 떨어지는 거에 뭐 거의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뭐 신호가 오지요. 그때 뭐 갈아주면 되겠지만은 카메라나 보통 이 가전자폐에 들어가는 거는 늘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어쩌다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항상 빼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카메라에는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죠. 이 메모리 카드 관리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메모리 카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카드가 보통 이런 CF 카드, 그다음에 이런 SD 카드. 보통 SD 카드는 부피가 좀 작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촬영한 그 용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2GB라고 돼 있는데 이건 32GB, 뭐 16G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4, 5년 전만 해도
나온 디지털 카메라에 지금 32기가를 넣게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용량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선택하실 때 자기 카메라를 사시게 되면은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 사용할 수 있는 용량, 그게 보통 카드락구에 보면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장기간 여행을 가는데 카드 하나에 다 기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약간 용량이 큰 걸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용량이 큰 거를 가져갔을 때는 내가 구형 카메라인데 맞질 않아요. 집어넣어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이게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쓰게끔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포맷을 할 때 컴퓨터에서 포맷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각 카메라, 나는 캐논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니콘을 쓰고 있는데 기록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회사마다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포맷을 다 하면은 그 회사의 그 카메라에 맞게끔 정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안에 조각이라는 게 생겨요. 조각. 그게 지워지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에 카드 에러가 뜹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바꿔주셔야 되겠죠. 포맷하는 부분에서 카메라 자체 내에서 포맷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이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를 처음 샀을 때도 포맷을 할 필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자기 카메라 그 회사마다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 방식을 포맷이라는 거에 전체 사진을 지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내 이 카드를 포맷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여기에 덧 찍지 않는 한 포맷을 해도 이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있는 촬영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 공 하나로 기록되겠죠. 그 앞에 이 파일 한 장에 넘버가 매겨집니다. 그 넘버를 지우는 게 포맷이에요. 그 전체를 지우는 게 아니고. 그러나 더 찍게 되면은 그 위에 먼저 번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지워가면서 다시 찍힌 게 기록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카메라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닷가 여행을 가면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카메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말씀은 이 바닷가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카메라에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야외 촬영을 하고 나오시면은 무조건 카메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특히 바닷가 같은 데 갔다 오셨을 때는 염분을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쉬운 방법은 깨끗한 걸레라든가 수건을 물로 빠셔가지고 세탁기에서 그 수분을 제거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탈수기죠. 네, 탈수 기능을 해가지고 그러면 거의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그걸로 닦아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음료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음료수 안에는 그 보통 설탕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렌즈가 오토포커스나 줌이 뻑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가정에서는 사실 솔직히 수리하기가 닦아내기가 힘드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될 수 있으면 음료수하고 거리를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 백에 넣으신 상태에서 음료수를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관리라는 것이 이 살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카메라를 살 때 그 마음으로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최구조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